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오태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대의 택시를 보셨나요? 너무 흔해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급할 때는 반갑고 타게 되면 고마운 것이 바로 택시죠. 운행시간과 장소가 한정된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동이 자유로운 택시는 목적지까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택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택시의 어원을 알아볼까요? 택시는 택시캡의 줄임말인데 택시캡은 택시미터와 카브리올레의 합성어입니다. 택시미터는 운행거리로 요금을 산정하는 측정기를, 카브리올레는 프랑스어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의미하죠. 사실 택시의 개념은 자동차 발명 전부터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런던의 여관이 투숙객에 전세마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택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 운송 서비스에 특화된 택시형 마차 캡이 등장했고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자동차의 시대와 함께 택시의 시대도 시작되었습니다. 증기, 전기, 가솔린 등 다양한 동력원의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던 시기, 독일의 기술자 프리드리히 브룬이 근대적 택시미터를 발명한 것입니다. 1897년 런던과 뉴욕에는 전기차 택시가, 독일에는 가솔린 자동차 택시가 등장했는데 독일의 택시인 다임러 빅토리아에 세계 최초로 택시미터가 장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택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한국자동차산업 50년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13년 곤도라는 일본인이 승용차 2대를 들여와 서울에서 시간제 임대업을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후 1919년 역시 일본인 노무라가 경성택시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택시 사업이 시작되었죠. 당시 택시 요금은 시간당 6원으로 쌀 한 가마니에 맞먹는 고가였습니다. 택시는 대부분 포드 모델 T였는데 이유는 내구성과 정비성이 좋은 데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포드 모델 T는 자동차 대중화뿐 아니라 세계화도 시작한 모델이었습니다. 한편 1926년 서울의 아사히 택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미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때부터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영업용 택시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비싼 요금에 손님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네요. 이후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운송업체들이 통폐합되고 택시용 차량도 군에 징발되는 등 택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2년 뒤인 1955년 최초의 국산차 시발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미군의 지프를 본따 드럼통을 두드려 만든 시발자동차는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주목받았는데 상당수가 택시로 팔리면서 시발택시로 불렸죠. 시간이 흘러 1962년 일본의 닷선 블루버드를 국내 생산한 모델 세나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세나라가 빠르게 시발택시를 대체하면서 시발자동차는 1960년대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택시는 자동차 산업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1966년 신진자동차는 도요타와 협력하여 1500cc급 코로나를 출시했습니다. 이듬해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영국 포드와 협력하여 1600cc급 코티나를 출시했죠. 이름도 비슷한 코로나와 코티나는 나란히 택시로 활약했습니다. 이즈음 택시 관련 법규도 확립되었습니다. 1962년 서울에서 택시미터제가 실시되었고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었죠. 197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 산업 국산화가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모델들이 시대의 라이벌 브리사와 폰이었습니다. 1974년 기아자동차는 마츠다 파밀리아를 기반으로 첫 번째 승용차 브리사를 출시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산들바람을 뜻하는 브리사는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 모델이었죠. 여기에 연비가 우수해 택시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시 서울 택시의 50%가 브리사였다고 하죠. 같은 시기 현대자동차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이 어우러진 포니는 출시 이후 브리사를 누르고 승용차 시장의 왕좌에 올랐죠. 물론 택시로도 인기를 끌어 브리사와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형 택시도 도입되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포니에 이어 두 번째 고유 모델인 스텔라가 중형 택시로 널리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온 택시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어메이징 클래식카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